네, 오늘 뭐 사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종목을 가리는 그런 대결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8강전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병기님은 오늘 추천주 후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지금 애국 테마주 그리고 국세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시작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대표적이죠. 자, 후성 그 종목 중에 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구님의 추천주는 BGF 리테일입니다.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 부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후성과 BGF 리테일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 후성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탈락한 듯한 그런 분위기고 제가 이 후성은 여기서 이제 거래하는 당일날 봤는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짜리가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토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짧게 올랐다고 여기 상토가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 대금을 실었는데 지금 이 불화수소와 관련돼서는 이 상용화나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 회사가 바로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솔브레인에 보다 뭐 기술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대주주가 팔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탈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날이고 악재가 이제 완전 노출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보통 테마주들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둘이 잘 해결해봐라. 잘 얘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이 그 신문기사를 통해 통화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한국이 먼저 잘못했는데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일본 니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마치 그 집안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놈과 작은 놈이 싸우는 그런 형국이고 부모가 처음에 이제 먼저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그 작은 딸을 이제 혼냈는데 이제는 큰 딸까지도 혼내는 그런 작업이라서 어차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엄하게 회초리를 꺼내들든지 할 거고요. 또 최근에 그 재밌게도 우리 볼턴 그 보좌관이 오셔가지고 네.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5배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 둘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취직을 해서 사실 현금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학교 다니던 동생이 언니한테 대들지 않았는데 이제 둘째도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이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너 돈도 벌고 취직했으니까 생활비 내놔 그랬습니다. 근데 꼭 우리 볼튼 보좌관이 내놓으라고 했던 방위비처럼 방위비나 생활비나 뭐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데 어쨌든 이것은 미국이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고요. 한 가정을 지키고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안에도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있고 또 그 안에 형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 과거에 미국이 우리나라 소위 그 가난한 시절에 젖도 못 먹어서 할 때 젖동량에서 키웠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내가 키웠는데 사실 부모 또 큰 형 같은 그런 나라의 어떤 의사나 이걸 반해서 뭘 하기 어렵고요.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잿더미 상태에서 일본을 소위 지금까지 만들어 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강한 어떤 의지로 이 협약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두 딸을 불러다가 야 내가 써놓은 건데 너네 그 화해 관련한 문서야 도장 찍어 사인해 그러고 그 밑에 한 줄 씁니다. 네, 매월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낸다. 그리고 저도 사인을 딱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꼬박꼬박 한 달에 50만 원씩 딱 챙기게 되는 것처럼 미국도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국제 외교라든지 국제 관계는 어떤 윤리나 또는 원칙이나 또는 도리나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네. 미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이제 더
더 이상 고마해라, 싸우지 말고 하는 쪽으로 더욱더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일본도 이제 가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오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위에서의 얘기를 강행을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대응책은 보복성 대응책보다는 그 산업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의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걸로 봐서는 우리 정부나 이쪽에도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국무회의를 의결을 하고 아마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부 대응책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건데 그 대응책 안에 보복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검토하겠다는 정도. 네. 지소미아도 그렇고요. 또 내년에 이제 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멘트가 나온다면 우리도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기다리는 걸로 봐야 되고 일부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은 제가 이제 참 이 주식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정치평론가, 국제정치평론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주식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관계나 정부 정책이나 또는 그 힘 있는 나라들의 어떤 정책 흐름에 의해서 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어떤 뷰를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 뷰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최적의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두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한 종목은 바로 소위 후성의 이제 소위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하는 관점인데 오늘 이제 뉴스가 마지막으로 어쩌면 소멸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고점에 잘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이건 기술력으로 봐서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이 종목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솔브레인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주면서 뉴스를 내놓고는 계속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 나중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 소위 솔브레인 회사가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에서 거의 100%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나 테마로 오른 거고 나중에 펀더멘탈로 가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점에서 우리 극일 테마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에 각별히 유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한 승자는 후성으로 승자를 정해드릴 수가 없고 안 되고 BGF 리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여러분 BGF 리테일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은 오늘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거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한미일 간의 이야기와 협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네, 그렇죠. 당분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그러면 좀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극일 테마주나 이런 부분들을 네.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파고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를 그렇게 소위 사춘기 소녀의 그런 생각처럼 변덕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고요. 국제 관계는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이 이제 이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고 하지만 1차 클라이막스는 저는 끝냈다고 보고요. 이제 되돌림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치 남북경협주로 따지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의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네요. 오하임님이 웅진코웨이를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네. 웅진코웨이 6파전으로 구도가 형성이 되고 네. 있으면서 네. 주가도 뭐 살짝 올라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요. 조영은님의 삼양 패키징도 하반기, 3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웅진코웨이 그리고 실적 이슈 있는 삼양 패키징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양 패키징은 차트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좋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제가 진짜 실적이 좋아지면 이 정도 차트는 보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탈락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웅진코에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매각 이슈가 틀림없이 빅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6파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M&A 관련한 이슈들이 뭐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것도 같이 있었지만 M&A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소위 그 인기가 있는 회사여야 돼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매각한다 그랬더니까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웅진코에는 뭐 6그 회사나 이렇게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튼 이게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 웅진그룹 쪽에서는 제가 모시던 과거에 SK에 있을 때 모시던 분이 여기 아주 그룹의 아주 중요한 로케이션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이 웅진코의 이 핵심 계열사인데 어쨌든 뭐 이 탄탄하게 지금 가고 이 뿌리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도 결국 나중에 박스권 상단 정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웅진코웨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웅진코웨이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이 오늘 지역 난방공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8월에 이제 요금 인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곽여원 부장은 SNS텍입니다. 이 종목은 비메모리와 OLED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SNS텍이 이제 새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이것은 뭐 일본의 어떤 수출 보복 이전에 소위 포트 마스크라고 돼 있는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뭐 계속 그걸로 실적을 이미 내고 있어요. 이미 수입 대체나 이런 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얘는 이미 몇 분기 전에 개발이 다 끝나서 양산을 시작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 앞으로 가게 될 종목들이 막연히 그 길이다, 수입 대체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실제로 실적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가게 될 거라서 SNS는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움직이는 일부 극일 테마주들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는 사실은 뭐 이거 손대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역배열이 돼 있고요. 좋아진다고 해봤자 여기 반등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그 내수 관련 종목들이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단이 이게 지역난방공사의 그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배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 이걸 관심을 둔다면 한 11월 정도에 한번 관심을 두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SNS텍으로 정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면요. SNS이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정원정 과장의 추천주로 오늘 등장한 SNS이고요.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낙폭 과대주이기도 합니다. SNS이 다시 한번 이길까요? 아니면 한솔재지일까요? 자, 이 한솔재지 같은 종목, 제가 내수주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꾸준하게 또 이 내수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기 방어성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트렌드가 저희는 1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18년까지는 대략 한 6년 정도 동안은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소비주들이 내수주들이 이제 주도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가까이를 내수주가 주도주가 되면 그 다음 파동에서는 지금은 10년 만에 오는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동에서는 내수주가 주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이라는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고 기대 수익이 높지 않으면은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종목. 이런 종목보다는 매물선을 충분히 거쳐서 바닥에서 팔 사람 다 판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다 차기 주도주를 만드는 게 당연히 그 기대 수익이 높은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수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 한솔재지라고 하는 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는 뭐 계속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솔재지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수주이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차체가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안 좋아요. 군대가 그래서
이 남극에 있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은 이런 애들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자연스럽게 두 종목의 승자는 트렌드가 맞고 실적도 나름대로 받쳐주는 SNS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SNS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는데요. BGF 리테일이 첫 번째 승자였고요. 웅진코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NS텍과 S넷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4강 대결인데요. BGF 리테일과 웅진코웨이 저는 승자가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네. 우리 앵커님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이 BGF 디테일은 뭐 단기적으로 좀 극일 테마 약간 그런 요소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뭐 피킹하는 날,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날에 저런 종목을 사는 저는 이걸 건 내수주로 봤거든요. 내수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웅진코웨이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 모멘텀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웅진코웨이가 두 종목 중에 승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뭐 BGF 리테일도 내수주 쪽에 속해서 이게 반등 정도예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가면 물려가지고 한 두세 달 또 고생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웅진코웨이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웅진코웨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 예상도 맞았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SNS텍과 S넷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종목 대 종목으로 보시지 마시고 섹터와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같은 섹터라면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서 하겠으나, 섹터와 섹터는 사실은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관한 구분은 한국 증시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종목도 역시 이제 모두 다 좋긴 한데 지금 S넷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제가 S넷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5G 관련한 그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그런 해외 진출, 통일 장비 시장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수혜는 예상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3,000원에서 지금 9,000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이 되고 있는 SNS텍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반일 검정이나 이런 문제 또는 일본이 우리한테 진짜 섭섭하게 했다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축구에서 여러분들이 월드컵 예선 최종 예선에서 일본이랑 만약에 붙으면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선의 경쟁을 하고 우리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1, 2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아마 100년, 200년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이제 공정한 룰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니까 또 이겨야 되고 우리 또 밥그릇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SNS텍의 이 기술력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회사들도 좋긴 하지만은 이 종목은 이미 스스로 예를 들면 이런 뭐 이슈가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회사니까 사실은 지금 박수를 쳐주고 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이런 SNS텍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SNS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SNS텍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웅진코웨이가 BGF 리테일을 이겼고요. SNS텍이 두 번째 승자가 되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네요. 그러면 결승 한번 해볼게요. 웅진코웨이 그리고 SNS텍입니다. 네, 근데 이제 SNS텍 참 좋거든요. 네, 네. 지금 실적도 좋고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의 성장성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슈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이 이제 클라이막스 날이니까 소위 이런 국산화 수혜주라든지 또는 소위 극일 테마주라고 소위 불렸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은 뭐 조금 어려운 자리다. 이제 오늘은 올라오면 매도하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좋은 종목입니다. SNS텍 실적도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라 웅진코웨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웅진코웨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웅진코웨이.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오늘 날이어서 네. 보통 제가 뭐 화이트리스트 제거 일정이
제외 일정이 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만 남았어도 SNS 덱을 승자로 정해드릴 텐데 오늘 날이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웅진코에는 뭐 매매 하는 그 매매가는 지금 뭐 86,00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지나는 자리라서 현재가 86,000원 정도 전후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10만 원 정도, 손절가는 83,000원 정도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정해주셨죠. 네. 그리고 매수가는 89,000원.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83,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웅진코어에 대한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시 무료 방송에는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클라이막스가 지난 악재.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작은 오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의 장세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국무회의가 아마 국무회의가 또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맞보복 성격의 어떤 그 정책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내실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맞보복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맞보복과 관련된 걸 검토하겠다는 정도 멘트가 나온다면 무게중심이 이제 앞으로 두 나라가 또 뭐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일본과 그 협상 과정 속에서 또 목소리 높아지겠죠. 네,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순순하게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오는 경우는 없고 가서 또 티격태격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둘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런 이벤트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 오면 온갖 거꾸로 될 수 있는 상황의 전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비관적이고 소위 염세적인 그런 그 전망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사람이 앞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미래를 위한 그런 변화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도 새로운 어떤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서 코스피도 이천이 살짝 무너졌고요. 한데요. 또 오늘 그 코스닥의 경우에는 신라젠이 지금 저만가에 들어가 있는 악재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지수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항상 바닥권에 가면 인기 있는 사람들은 바닥이 나오고 긍정적인 쪽에 실마리를 잡아가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마치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대중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서는 대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짜 대박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대박이 없어요. 꽃길이 없죠. 왜? 사람들이 짓밟고 다 건드려놔서 이쁜 꽃길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뒤암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닥권이 되면 특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움직이는 종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 이런 투자 전략과 장이 대저점을 쳤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신라젠 점한가에서 보시다시피 내수에서 수출로 그리고 부실주에서 우량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략의 변화라고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수출주와 우량주의 시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관련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 그 중에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알고 싶은 분들은 오후 4시 무방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